다정한 참견. 네, 안녕하세요. 다정한 참견의 다엘입니다. 네, 오늘은 누구를 만나도 잘 되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많은 분들의 연애 고민을 듣다가 느낀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연애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그들만의 특징이 있고, 반대로 연애를 잘 못하는 분들을 보면 또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채널은 20, 30대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은데 모두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연애를 한 4, 5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내가 마냥 어린 것만은 아닌데 지금까지 계속 연애가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지금까지 4, 5명을 만나오면서 자신의 인연이 한 명도 없었을까?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인연을 못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 앞으로 몇 명이나 더 만나야 내 인연을 만날 수가 있는 걸까?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 경험이 막 10번 이상, 10대 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내가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해보고 지금 결혼을 했다. 뭐 그렇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과거와 비슷한 문제들로 허덕이고 있다면,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애를 이어왔는데 아직까지도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? 그러면 분명히 그 문제가 나에게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. 결국에 내 인연을 찾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여러 번의 연애를 실패하면서 그 안에서 나 스스로 부족한 점들을 찾고 피드백도 하면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냐 아니면 게을리 했냐,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성을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연애 횟수만 늘어나면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어차피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잖아요.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진다는 거는 사실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생각을 해요.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현명하게 맞춰나가는 방법들이겠죠.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연애를 잘해요. 제가 말하는 연애를 잘한다는 기준은 우선적으로 항상 본인을 삶에서 1순위로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안에서 포함되는 것들이 나의 일, 그리고 가족, 그리고 내 생활, 개인의 비전 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껏 제가 지켜본 바로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도 상대를 굉장히 잘 존중해주고 오래 만나도 특별히 싸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본인의 삶은 잘 유지를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관계에 대해서 맺고 끊음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, 제 친구를 A라고 가정을 해보면 A처럼 본인의 삶의 중심이 잘 잡혀있는 친구들은 누구를 만나도 그 연애 패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당연히 만나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애 스타일의 차이는 있겠죠.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이 연애라는 것을 대할 때 스스로의 주관과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바뀌었지만 내가 이 연애를 대하는 모습은 비슷하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도 어느 정도 찾고 이 사람과 정말 끝까지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도 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.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고 내가 상대를 덜 좋아해서가 아니라,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 또는 이 남자를 만나줘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. 내 관점에서는 내가 이 연애를 선택을 하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 만남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서로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예전 재회 관련 영상에서도 비슷하게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재회는 그냥 선택일 뿐이라고요. 그러니까 똑같이 만남을 가져도 내 신념에 따라서 나의 언행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반대로 특히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은 사람들의 연애를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사실 누구를 만나도 그 연애가 거의 다 실패해요. 나보다 별로인 사람을 만나면 그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,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도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. 그 안에서 내가 큰 깨달음을 얻고 무언가 행동으로 실천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,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의 연애도 크게 달라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분들이 뭐 아니면 도식의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고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다 보니 내가 이 연애를 잘 하려면 내가 이 만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선택을 받는, 그러니까 상대는 심판자고 나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. 이런 분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너 없이는 안 돼 식의 발언을 하면서 나의 원래 부족한 모습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돼요. 그러다가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제발 좀 만나달라고 구차하게
국어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앞의 경우랑은 굉장히 상반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딸려갑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휩쓸린다는 뜻이죠. 내 중심이 잡혀있지 않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연애 패턴도 굉장히 크게 요동이 쳐요.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많이 쌓여도 계속 혼란스럽고 내가 진짜 앞으로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? 이렇게 스스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라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.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고 내가 더 좋아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시선으로 이 만남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연애라는 게 정말 참 쉽지가 않잖아요. 근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접해왔지만 대부분의 연애 고민은 이별 또는 재회입니다. 헤어져야 하나? 다시 만나야 하나?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엔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원래 그 전에는 감기에 대한 이슈가 더 많았잖아요. 근데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사실 감기를 예방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막상 감기가 걸려야 그때 가서야 병원을 가든 약을 먹든 아니면 따뜻한 차를 마시든 그때가 돼서야 뭘 하려고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내가 이별의 상황이 닥쳐야 또는 막상 헤어져야 그때부터 이게 고민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결국에 쉽게 해결되는 거는 없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하기 귀찮아하고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걸 해야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외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잡았겠죠. 그런데 가끔 보면 뭐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연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노력은 안 하는데 그냥 결과만 가져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내 삶이 잘 풀리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에 연인과의 관계나 내 삶 또한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답 또한 내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이 순간에 사소한 거라도 내가 뭘 해볼 수 있을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.